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건축사 김조희입니다. 오늘은 협력사 관리하는 법, 그리고 전화통화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건축이라는 거는 건축 설계와 함께 협력사 관리를 잘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죠. 그 협력사를 관리할 때.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협력사 관리할 때, 나는 지휘자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, 모르더라도 자신감 있게 내가 지휘하는 역할임을 인지하고 협력사와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 생각에는 주니어,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좀 나눠서 협력사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주니어라고 하면 사원에서 대리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은 다 아시죠? 네, 이메일을 잘 보내야 되고,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 이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전화를 잘 해야 됩니다. 네. 그냥 이메일만 보내놓고 이메일 보냈어요 이러면 안 돼요. 이메일을 보내놓고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그 상대방이 또 이해를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. 전화하는 거를 두려워하실 수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전연차 때 신입 때 전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. 막 발발 떨면서 했는데 그래서 집에서 막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전화할 때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웅얼웅얼하고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. 그러지 마시고 나는 지휘자다 라는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을 시킬 때 한 80% 정도?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올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일을 맡기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피드백이 왔을 때 이게 맞게 됐는지 틀리게 됐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 모르겠다 하면은 이 일을 시키신 분께 직속 사수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직속 사수 연차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그 위에 이사님이나 아니면은 작은 사무실이라면은 이제 대표님이 계시겠죠. 대표님께 이 업체에 어떤 결과물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혼자서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해서 그 이제 대표님이나 이사님께 제가 지금 스터디를 어느 정도 해서 이런 방향으로 협력사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맞습니까? 한번 체크업을 받으시고 그 방향이 맞다 하시면 더 자신감을 갖고 협력사와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주니어 분들인데 PM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시니어 직급의 분들이 협력사와 일하는 방법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니어라고 하면 이제 PM급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. PM이라고 하면 설계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협력업체와 일을 할 때 공법이라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그리고 기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냉난방 방식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.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그 각각의 업체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.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지 다 모든 분야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저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스템 큰 부분을 결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작은 부분을 결정할 때라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구조 사이즈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담당자분에게 근거를 요청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시스템의
기본적인 개요부터 여쭤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정도로 약간 어쩔 때는 과외 선생님처럼 이게 어떤 공법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래서 막 3, 40분씩 설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위치에 계신 분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된다. 그게 사실은 키다. 그리고 건축이 그 각각의 파트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. 건축 계획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각의 분야를 가이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존중을 하되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간혹 가다가 그냥 무조건 그 협력사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진짜 이게 안 되는지, 이게 일반적으로 정말 통용이 되지 않는 부분인지를 좀 어느 몇 군데에 문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수집을 해서 저희 업체에 요청을 드리거든요. 지금 제가 알아봤는데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. 그런 식으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도 대응을 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하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마시고 건축 계획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피드백이 오고 가고가 정말 원활해야 돼요. 협력사하고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이게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면은 최고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손발이 맞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점점 요즘은 이제 특히나 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. 뭐 감염병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그리고 건물 자체에 뭐 IoT에서 막 통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또 설비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지휘자의 중심은 가지고 가되 또 그 각각 분야의 전문성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게 정말 다방면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코디네이트 역할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이 두루두루 조금 실력이 쌓아져야 좋은 건축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배우시고 그렇다고 뭐 조금 내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는 마시고요.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좋은 건축가의 목표에 도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